고려대학 사회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문조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는 뭐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학술 논문 컨퍼런스나 다니다가 이렇게 큰 모임에 오니까 좀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미리 프리뷰를 쭉 이제 여러분 나오시는 프리뷰를 봤는데 그걸 보니까 여러분이 각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도 얘기가 상당히 내러티브가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뭘 뜻하는가 하니 우리가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올 때 1년 365일이 비가 하나도 안 오고 맨날 맑은 날이면은 농부나 우산 파는 분 이런 분들이 좀 고통스럽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날은 오늘이 참 날씨가 맑고 화창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일을 새로 시작할 그런 날인데 사실은 아까 문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은 새로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첫날이고 그래서 오늘만 좀 날씨가 화창했으면 좋겠다라고 어젯밤에도 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새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밝혀주는 것 같아서 정말 하늘도 우리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발표해 드릴 제목은 이제 인터넷 생태계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 모임 비영리 활동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비영리 활동과 단체 활동과 인터넷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한번 간단히 꾸며봤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조금 역사적인 데서부터 시작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인터넷이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가를 갖다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건 과학기술 혁명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에 이제 산업혁명의 후발국인 독일에서 시작한 과학기술혁명. 그래서 이제 독일이 기술 강국이 된 기초가 된 사건인데 그 이전까지 이제 우리가 아는 뉴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한 과학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었죠. 그런데 과학혁명은 과학자들이 과학 지식을 갖다 발전시킨 것이고 산업혁명은 주로 제임스 와트나 이런 사람들은 다 석사 박사가 아니라 이제 연구실 조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술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기술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학기술혁명의 어떤 큰 의미는 뭔가 하니 과학적 지식과 실용적 기술이 접합이 돼가지고 이제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갖다 초래하게 돼. 이 나중에 나오는 20세기의 정보혁명이라든가 최근에 이 정보혁명의 제2파라고 하는 인터넷혁명 같은 것도 다 이런 과학기술혁명의 외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명제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하고 이제 네 번째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이 사회 변혁을 갖다 촉진한다는 건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렇긴 하지만은 모든 새로운 기술이 사회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번째로 이제 사회적으로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쓸 때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아무리 평범한 기술도 대중이 적극 수용을 해줘야 그것이 이제 비범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대중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대표적인 예가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이 공장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라는 포워디즘을 이제 이야기한 사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알고 보면 방앗간에 돌아가는 이런 핏대줄 같은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작업장에 여러 가지 작업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이제 옮기는 이런 새로운 용도로 쓰여지게 됨에 따라서 공장의 혁명이 일어나고 대량 생산 체계가 완결이 됐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쓰는 전화가 실비추처럼 퍼져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중화가 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고 있다. 이런. 그래서 인터넷 자체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의 진화 과정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건 압니다만 제가 이제 인터넷 뭐 1.0, 2.0, 3.0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갖다가 그냥 접속의 도구, 우리 연결망 정보 교환의 도구라고 사용하는 분들도 많네. 대개 이제 저 같은 좀 늙은 세대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 2.0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싸이월드 같은 이제 생활 세계, 자기 사회 세계, 거기 하나의 사회가 있고, 그래서 이건 사회적 소통의 이 장이고 현장이고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인터넷은 에코시스템,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협력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상호 의존하는 이런 거의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가 두 사회를 결속하고 이제 서로 협업을 하는데 두 가지 결속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많이 생각해왔던 공리적인, 그래서 뭐 이 호혜적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이런 결속, 상부상조를 통해서 호혜성을 증진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학자들은 기능적인 상호의존이라고 하고, 뭐 유기적인 연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잊고 있던 한동안 굉장히 많이 거의 한두 세기간 잊고 있던 이런 비공리적인 연대, 의미를 같이 하는 거의 의미지향적인 결속이나 연대,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잠재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충을 하고 서로 그 친교적인 서로 그 도움을 주고받자는 뭐 개나 두레 같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교적인 상호 의존 체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저는 시멘틱, 의미적, 심정적인 유대, 의미를 나누는 심정적인 유대다. 이렇게 이제 거의 명칭을 붙이고,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를 갖다가 이제 예측을 해봤는데, 에릭 프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책을 보면 소유냐 삶이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많이 가진 것, 많이 소유한 것, 아파트 뭐 몇 평에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배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양의 사회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은 점점 그것이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거의 삶의 질을 따지기 시작하는 시대. 뭐 그게 양과 아주 무관한 건 아닙니다만, 여하튼 양과 조금 독립적인 이런 나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 존재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존재를 갖다가 부정하는 뭐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굴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끈하고 이런 현재 이런 상태에 와 있는데, 앞으로 사회는 이 양의 사회, 질의 사회를 넘어가지고 감의 사회, 필링 소사이티로 이제 진전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이 짧은 평생을 갖다가 압축적으로 의미 있게 사느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인 목표로 되는. 그러니까 이 밑에 보시면 알다시피 소유의 시대에는 공리적인 결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서로 그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비공리적인 결속, 그래서 뜻과 의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비공리적인 결속이 오히려 더 중요한. 그래서 이제 느낌의 시대에는 이 사회적인 어떤 그 계층, 사회적인 계급 이런 게 있다면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있는 자와 없는 자보다도 내가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감동을 줄 수 없는 사람, 감동을 주려면 이제 좀 돕고 그래야 되니까 남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봉사를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계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필링 소사이어티에서는 굉장히 그 비공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이제 커질 것이고, 그래서 비영리가 상생적 삶을 구성하는 새로운 시대적 코드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윤 추구, 지금까지는 주로 이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 사회라면 앞으로의 사회는 그것을 넘어선 비영리의 파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영리 파워의 원천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뭐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다른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가진 것, 직업, 연봉 이런 식으로만 따지는 이제 인간맹, 사람들의 속살을 보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각성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 이것이 커지면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일반 사회 차원에서는 개방성이라든가 포용성을 지향하는 교량형 조직의 이제 융성, 교량형 조직에 반대되는 말은 결속형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영고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상부상조하는 이런 사회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 친근한 타인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과 이제 유대를 확대하는 이런 것이 이제 교량형 조직인데, 이런 교량형 조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소자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집이 자녀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친족끼리 서로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산다는 것에 대한 불가능함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게 특히 퍼틸리티 출산율이 가장 세계적으로 낮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non-profit 파워의 가장 중대한 원천 중에 하나가 이제 잠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지성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집합지성은 어떻게 보면 서로 나눌 수가 쉬운 것인데, 그것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지나가서 집합적 감성. 한국 사람들은 신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정과 감성을 어떻게 집단적으로 잘 엮느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사회를 호의롭게 하는 굉장히 사회 통합적인 어떤 잠재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의 어떤 윤리적 가치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경제인간에서 서로 상호의존하는 생태적 인간으로 이제 변해가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인사 같은 것은 부자 되세요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행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이고, 이제 물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로부터 남을 어떻게 존중하고 이제 잘 어울려 살아가느냐라는 사회적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건 다 이제 알렉스 호네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 사상가들한테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한테도 이제 조금씩 이런 게 많이 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 참여, 공유 이런 것이 이제 웹 2.0의 기본 정신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한테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속형 사회, 아주 폐쇄된 자기네들끼리만의 똘똘 뭉쳐서 사는 영고주의가 좀 사회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브리징 캐피탈로 이제 바운딩 캐피탈에서 브리징 캐피탈로 이제 변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질감, 타자성을 갖다가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실은 이런 집단 감성의 기초에 많이 잠재해 있는가를 갖다가 이런 여러 무료 공연 콘서트라든가 또는 촛불 시위라든가 또 이런 태안반도의 봉사자들라든가 등등 여러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집단 감성이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낭비적이고 소진적인 경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영어의 어떤 이걸 get away, 소위 이제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이런 길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나친 사회적 분열이나 혼란이나 혼돈을 자초하는, 그래서 사회가 번아웃 해버리는 이런 소진적인, 소위 바람직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경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갖다가 창발하는 아주 바람직한 결집적 경로,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관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이런
새로운 사회를 빌드하는 소셜 빌딩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양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길로 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는 지금 소유의 시대에서 접촉의 시대를 넘어서 나눔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네트워킹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유대가 절실히 요청이 되고 있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이 과장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런 그 얘기할 기회가 아니었었으면 저도 아마 3만 원 주고 이 좌석 어디인가 앉아있을 뭐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우리한테 내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해 타산을 넘어선 비영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뭐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눔이 중요하다는데, 나눔을 시혜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공감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시혜적인 나눔이라는 건 물적 재분배 이런 걸 목표, 사회적 형평성 같은 것을 갖다 목표로 해가지고 사회복지 이념에 이제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개방, 참여, 공유 이런 것으로만 그치는 웹 2.0 정신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시혜적 나눔은 여전히 사회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느냐라는 제로섬적인 영합적인 사회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공감적 나눔이라는 건 교감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을 하면서 나누는 이런 단계고,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인 존중, 인정,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갖다가 총량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비영리 네트워킹은 바로 이러한 그 나눔의 신비를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그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영리 리더십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 좀 이제 일종의 경고인데, 모든 길이 비영리로 통하고 비영리가 전부다라고 하는 비영리 물신주의, 독단과 오만 뭐 이런 것으로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소위 비영리 자체의 내재적인 거품을 적절히 제거하는 게 이제 비영리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 이 비영리 사회단체들이 사회운동단체들이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문제를 갖다가 자꾸만 문제 삼아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들, 뭐 이런 사회적 일반적인 어떤 비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단, 오만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스스로 제거하는 이런 거듭나기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비영리 리더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영리하고의 이제 영리 활동하고 이제 관계 설정인데, 사실은 비영리만 가지고는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리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두 가지 활동을 잘 조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리 없는 비영리는 환상이고, 영리가 없는 영리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영리성이 획일적으로 지배하는 각축적인 어떤 경쟁 사회를 갖다가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리, 비영리 파트너십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적절히 구축해야 되는 것이 우리 비영리 캠프들에게 부여된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